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미국의 동부 항만 계약이 협상 중단됐다. 네. 왜 이런가? 지금 이제 보통은 이제 항상 서부 항만이 문제였었거든요. 음.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도 서부 항만에서 좀 파업이 하면서 이게 물류가 동부로 넘어갔었는데 지금 이제 미국 동부 항만이 파업을 지금 아직 한 건 아니고요. 지금 이제 협상이 계속 결렬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유는 이제 머크서가 항만 그 자동화를 좀 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몰래 자동화 물류를 지금 진행하고 있고 이러한 것들이 자기들한테 이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파업 9월 달까지 협상이 잘 안 되면 파업 갈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1977년 이후 파업이 처음으로 그 전에 파업이 있었지만 그 이후 파업이 없었는데 첫 파업이 이제 발생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이게 서부항까지 확대가 된다라면 공급 병목 현상이 다시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2022년부터 23년 서부항이 이제 그 노사 갈등에서 태업 발생했을 때 한 120억 달러 정도 무역이 중단된 적이 있었고 또 이게 동부로 넘어가기도 하면서 문제가 좀 지연되는 부분들이 좀 있었고요. 이것을 해결하는데 수개월이 걸렸었는데 일단 이 파업이 장기화 된다라면 가장 큰 이제 걱정은 미국의 이제 가장 큰 소비 시즌이 이제 하반기 4분기거든요. 근데 이 물동량이 좀 공급이 잘 안 된다는 부분들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또 물가가 자극될 수 있다는 우려감들이 조금은 나오고 있지 않나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코로나 때 그 공급단의 문제야, 물류의 문제야 하면서 얘기했을 때 컨테이너선이 그 한국에 계속 떠 있고 네. 이게 물동량 때문에 컨테이너 네. 그 트레일러 운전사가 없어서 뭐 그랬다고 하면서 하여튼 여러 가지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가입 작업도 안 됐고 네. 그 부작용들이 컸었잖아요. 네. 이 지금 걱정하는 게 이제 그런 정도인 것 같은데 네. 그 정도로 이게 규모가 크고 심각한 겁니까? 지금 이제 미국의 이제 항만 제 사진을 좀 가지고 나왔는데 네. 가장 큰 항만은 이제 서부에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하고 롱비치 쪽에 제일 큰 거하고 세 번째로 큰 항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동부에 두 번째, 뭐 네 번째, 다섯 번째 항구가 있는데 동부가 계속해서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되실 것 같으세요. 왜 그러냐면 그 동부 최근에 이제 IRA 공급망 재편성 이런 이슈들 때문에 동부 항구가 계속 좀 떠오르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조지아 같은 경우는 현대차 공장이 지금 들어서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부분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교육 국가가 사실은 이제 서부 항구가 크게 발달하게 된 계기는 중국이라든지 한국, 뭐 대만, 베트남 쪽이 일본이 서구 항구로 가기가 편하지 않습니까? 태평양을 통해서 가는 거고. 하지만 이제 유럽 쪽에서는 이제 대서양 쪽으로 오기 때문에 동부 항구를 많이 이용하는데 그래서 이제 서부 항구가 많이 커졌었는데 최근에는 중국이 좀 규제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게 좀 바뀌는 부분들이 있어요. 특히 인도 같은 경우는 동부 항만을 이용하게 된다라면 서부 항만보다도 한 3일에서 5일 정도 기간이 단축된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교육 국가가 중국에서 좀 다른 지역, 인도라든지 이런 쪽으로 변화가 되면서 동부 쪽에 투자가 되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만약에 좀 이쪽에서 파업이 이루어진다라면 이 단순하게 어떤 한 지역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 이 동부 쪽에 있는 모든 항만 쪽에 대한 어떤 파업이 이루어지는 거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전보다는 영향력이 좀 크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항상 그 모든 일에는 그 반대쪽 사이드가 있으니까 네. 이것으로 인해서 우려되는 이제 부작용들도 있겠지만은 또 이것으로 인해서 수혜를 보는 그런 쪽도 있겠죠. 아무래도 이제 뭐 좀 대체 항구가 있게 된다라면 좀 수혜를 입을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뭐 서부 쪽에 수혜를 입을지 여부는 봐야 된다 생각하고 있고요. 또 아무래도 이제 운임 가격 상승이라든지 또 이런 부분들이 이슈가 있을 수 있다 보니까 뭐 관련된 기업들이 좀 수혜를 입을 수 있고 또 배로 이동하는 게 좀 급한 것들은 또 비행기로 이용을 할 수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항공 관련돼서도 좀 수혜를 입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조금은
그 효과를, 그러니까 파급 영향력은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만 들어서 해운 운임이 한 3배 증가했다, 올라왔다, 뭐 이런 얘기를 뉴스에서 본 것 같은데 네. 지금 뭐 이 물류와 관련해서 상당히 이슈가 많은 것 같아요. 지금 미국 쪽도 이런 뭐 그 파업 이슈가 있지만 후티 반군에 의한 홍해 이쪽도 문제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가장 큰 그 뭐냐 물동 이 해운 운임 가격 상승의 가장 큰 영향은 이제 홍해 이슈죠. 계속 이제 이스라엘과의 어떤 전쟁. 근데 이스라엘이 이제 팔레스타인만 지금 이제 공격하는 게 아니라 지금 중동 국가랑 싸우려고 하는 분위기 아닙니까? 뭐 그렇지. 최근에 이란하고도 이슈가 있었고, 그렇지, 뭐 레바논도 지금 네, 뭐 레바논도, 전면전하겠다. 네, 전면전하겠다라고 좀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이란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28일에 대선이 있기 때문에 대선 이후에 흐름을 더 지켜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홍해를 지금 이용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스웨즈 운하를 이용하지 못하게 된다라면 결국에는 이제 좀 그 아프리카 희망봉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게 뭐 보시면 아시다시피 지금 기존에 원래 희망봉을 이용하던 게 이제 주황색 선이고, 이제 홍해로 이동하면서 이 노선이 상당히 짧아지게 된 것인데, 홍해를 지금 거의 이용하지 않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럼 희망봉을 이용하게 된다면 뭐 짧게는 뭐 5,000km, 길게는 한 7,000km 이상을 더 가야 되고, 거기에 따른 운임 비용, 그리고 또 이 배라는 것은 루틴이 되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뭐 5일 간격, 뭐 7일 간격,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하는데, 이것을 맞추기 위해서 또 배를 더 투입해야 되는데, 이 노후 선박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이 규제로 인해서 공급을 많이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수요는 늘어나는 거 반면에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운임 가격이 증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를 보신다라면 그 1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한 1,000포인트 정도 선에서 움직였던 게 지금 한 3,400포인트까지. 그러니까 거의 11주 연속, 이번 주까지 해서 11주 연속 지금 상승세가 좀 나오고 있다 보니까 관련돼서 좀 해운사들의 실적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또 이 여파가 얼마나 갈지에 대해서 계속 좀 주목하고 있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이것도 그 시클리컬 산업이라고 네. 하죠. 이게 결국은 수출이 이 세계 경기의 흐름에 따라서 물동량이 결정이 되는 거니까 지금 시점이 과연 투자하기에 관련된 이 섹터 종목들에 이게 적절하냐, 여기에 대해서 좀 논쟁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운임이 또 어떻게 될지를 모르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일단 운임이 증가하는 부분들은 꼭 이제 꼭 홍해 이런 중동 지정학 리스크도 좀 있지만, 사실은 이 부분들보다는 좀 중국 무역 규제하는 부분들 상당히 좀 크다라고 좀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얼마 전에 한 달 정도 됐죠. 그래서 미국이 중국 보복 관세를 하겠다고 하면서 대중국 관세 인상 주요 품목이 이제 전기차, 또 배터리, 뭐 태양전지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작게는 뭐 주사기라든지 뭐 수술용 장갑, 그리고 마스크, 뭐 이런 부분들도 그 관세가 아예 없던 것을 50%, 거의 없다시피 한 걸 한 25% 이상 증가를 하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발효되기 전에 이걸 미리 좀 재고를 쌓아놓기 위해서 주문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결국에는 그 수요를 증가시키는 부분들이 있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계절적 성수기에 진입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죠. 다들 아시다시피 미국이라든지 유럽 같은 경우는 신학기가 가을에 9월달에 시작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신학기 시작할 때 뭐 컴퓨터를 바꿔준다든가 네. 하는 것처럼 그 미국이나 유럽도 이 신학기 시작을 했을 때 IT 기기 교체 수요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수요가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성수기가 원래는 해운업의 성수기는 3분기라고 평가를 할 정도이기 때문에 이런 계절적인 요소에 의해서도 물동량이 좀 늘어나고 있다라고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홍해 사태로 인해서 그 이동 거리가 늘어났던 부분들, 그리고 중국 규제라든지 계절적 요인에 의해서 물동량이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운임 가격 상승이 원래 나올 수 있는 구간에서 더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보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홍해 사태가 좀 해결이 된다라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는 또 일시적인 이익 증가이고 다시 좀 과거로 회귀한다라면 뭐 주가의 영향력은 별로 없지 않겠느냐 하면서 최근 주가가 그렇게 좀 많이 오르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은 좀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란이 지금 그 대통령 선거 끝나고 나서 지금 이제 보수 쪽의 후보가 5명 그리고 이제 개혁 쪽 후보가 1명이 이제 선거를 하게 되는데 만약 보수표가 분산되지 않고 보수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라면 아무래도 이제 그 좀 강경 노선이 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 또 최근에도 보면은 그 홍해에서 중국 칭다오로 가던 컨테이너선이 드론 공격을 좀 받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해결될 가능성보다는 뭐 최소 연말이나 내년까지 이 홍해 세태가 좀 장기화될 가능성도 좀 열어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아무래도 조금 더 해운에 대한 어떤 관심도가 높아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공급망 재편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의 동부 항구가 계속해서 지금 커지고 있는 이유가 공급망 재편성으로 인해 가지고 뭐 생산 시설이라든지 또 수출 국가, 수입 국가가 좀 변화가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중국에서 인도라든지 베트남 쪽으로 생산 라인이 변경이 된다라면 아무래도 여기에 또 맞추기 위해서 해운사라든지 또 관련된 비용이 늘어날 수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만 같은 경우 본다라면 1월부터 4월까지 올해 대미 수출량이 대중 수출량을 추월을 하기도 했고요. 또 미국이 중국의 관세 확대로 인해서 연간 180억 달러 규모의 수입이 좀 변화될 수 있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이 저는 해운 운임을 조금 물론 지금처럼 엄청나게 높은 해운 운임이 유지되지는 않겠지만 일정 수준의 과거보다는 좀 높은 운임 가격이 좀 지속적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아무래도 해운사들에 대한 어떤 재평가도 충분히 이루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말씀하신 뭐 지금 여러 가지 뭐 운임도 그렇고 뭐 물동량도 그렇고 이 실적이 좋아질 수 있다라는 가능성 2분기의 실적 여기에 3분기 성수기가 온다라는 이러한 것들이 합쳐졌을 때 해운주가 지금 우리가 봐볼 만하다 이걸로 들리는데 그 어떻습니까? 밸류에이션적인 측면에서 지금 가장 탑픽으로 보시는 게 있다면 뭐 지금 상황에서 가장 탑픽으로 보는 거는 한 2-3개 정도 기업이 있는데 일단은 저는 H&M은 계속해서 좀 지켜봐야 된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뭐 H&M이 지금 뭐 인수가 매각이 되네 안 되네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지만 어찌되었든 뭐 매각 이슈보다도 실적 흐름들 그리고 현금 보유량 이런 걸 감안한다라면 지금 그렇게 비싼 가격은 아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도 보면은 상당히 좀 바닥을 다지면서 완만하게 상승을 하면서 매물대 한 2만 원 돌파를 좀 시도하고 있는 거 본다라면 만약에 2만 원 돌파가 이루어진다라면 충분히 저는 한 2만 3천 원 그 이상으로도 갈 수 있는 모멘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은행의 어떤 전환사채 이슈들은 이미 좀 주가에 선 반영됐다는 측면에서 본다라면 지금 위치가 그렇게 나쁘진 않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현대글로비스 요즘에 이제 좀 이슈가 계속 좀 되고 있죠.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도 오늘도 좀 많이 오르긴 했는데 어쨌든 이제 정몽구 회장님이 약간 건강 이상설, 루머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주목을 받았었는데 어쨌든 지금 현대글로비스가 보유하고 있는 그 현금이 한 4조 원 정도 된다고 하고 있고 또 하나가 지금 이제 현대차가 전기차 쪽으로 해서 계속 지금 뭔가를 더 키워가려고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어쨌든 지금도 전 세계 브랜드 중에서 현대차가 전기차 쪽 관련해서는 가장 선두에 있다. 테슬라 다음으로 선두에 있다로 좀 평가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일반 내연기관 차량 같은 경우는 빈 공간만 있으면은 그냥 차를 싣고서 보낼 수가 있는데 전기차는 전기차 전용 화물선이 따로 필요합니다. 아 그래요? 네, 왜냐면 우리가 이제 비행기 탈 때도 휴대폰 트렁크 넣어서 화재 위험, 폭발 위험 네, 따로 못 보내잖아요. 딱 들고 타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전기차도 한번 화재가 발생하게 된다라면 이걸 어떻게 처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특수 화물선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것 자체가 비용이 더 운임을 더 많이 받을 수가 그렇죠. 있는 부분들이죠. 그런데 현대글로비스는
아시다시피 현대, 기아 독점적으로 이 운송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앞으로 이제 전기차 시장이 계속 커지게 된다라면 이와 관련해서 운임료가 당연히 늘어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고 또 이제 현대차 그룹이 이제 중고차 시장도 진출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뭐 이제 자체 중고차 시장 이 부분도 이제 현대글로비스가 전담을 하기 때문에 지금은 얼마 안 되겠지만 앞으로 계속 커질 수 있다는 부분들 이런 것을 감안한다라면 사실은 현대글로비스가 주가가 상당히 좀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성장 모멘텀도 좀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좀 급등, 약간 이제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어떤 기대감으로 주가가 급등을 했지만 충분히 어느 정도 좀 눌림을 준다라면 저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도 접근이 가능하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본다라면 어쨌든 지금 운임 가격이라는 게 꼭 배만 움직여서 운임 가격이 선택이 되는 결정 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이제 그 화물을 처리해주는 비용도 같이 포함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KCTC 같은 기업들, 뭐 동방 같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 컨테이너를 항구에서 처리를 하는 기업이죠. 그래서 이런 기업들도 지금 어쨌든 지금 물동량이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그 항구가 지금 꽉 차 있을 정도로 지금 포화 상태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이런 화물선 컨테이너를 처리하는 대행해주는 기업들도 충분히 가격 상승, 운임 상승에 대한 어떤 수혜를 입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동방이라든지 KCT가 주가 변동성이 상당히 크게 나오고 있어요. 오늘도 장중에는 한 15% 이상 상승했다가 좀 윗꼬리가 좀 길게 나왔는데 뭐 일단은 지금 해운업 자체에 대해서 시각이 좀 변화되고 있다는 부분들 그리고 계속 이슈가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약간은 뭐 트레이딩 관점에서 좀 매매를 좀 잘 하신다라면 저는 한 4,500원이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한 번 정도는 좀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접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동방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이제 이스라엘 연초에 이스라엘 사태가 발생했을 때 가격을 좀 뛰어넘으면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KCT 같은 경우도 충분히 그런 분위기는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만약에 조금 안정적인 꼭 안정적인 건 없지만 변동성이 좀 작지만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것은 H&M이 좀 움직임이 좀 기대해 볼 수가 있고 또 최근에 좀 움직임이 좀 활발하게 나오는 기업은 현대글로비스하고 KCTC 같은 기업들이 조금은 괜찮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저 현대글로비스는 이번에 그 정몽구 회장 그 사망설 그 루머 때 기관 네. 속내를 들통나게 만들었다. 네. 현대글로비스와 현대모비스 모비스요. 양쪽에 그냥 막 그쵸. 수급이 쏠려버려가지고 한번 저렇게 들통이 났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기대 심리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보면은 최근에 보면 이러한 이슈들이 SK도 한번 있었고요. 그리고 효성중공업도 어쨌든 회장님이 3월달에 돌아가시면서 강제적으로 어쨌든 반강제적으로 승계 절차를 마무리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현대그룹도 이러한 이슈들이 지금 당장 갑자기 급격하게 어떤 승계 작업을 하지 않겠지만 어쨌든 길게 본다라면 결국 해야 된다는 인식이 만들어지고 또 밸류 프로그램 이런 것들도 감안한다라면 뭐 현대모비스나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도 충분히 주가는 뭐 각 상승 각도는 좀 다르겠지만 우상향할 수 있는 모멘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투자의 관점,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기간의 관점에서 네. 이걸 어느 정도의 투자 시기를 가지고 해야 될 것이냐 그런 것도 좀 고민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국은 지금 맞아요. 미국은 지금 워낙 시설 증설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부터도 엄청 하니까 거기로 뭐 나가는 게 많죠. 네. 근데 아까 한지영 연구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경기 둔화에 대한 시그널들이 나오고 미국 경제가 이렇게 좀 다운되는 분위기니까 네. 미국 경제가 그렇게 됐을 때 물동량이 확 줄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일단은 뭐 미국 경기가 급격히 악화될 가능성은 아직까지는 높게 분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물동량이 급격히 줄어들 가능성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유럽이라든지 주요 국가들이 좀 금리를 선제적으로 좀 인하를 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1분기 때도 예상보다 경기 GDP 성장률이 좋았거든요. 우리나라도 하는 총재가 놀랄 정도로 GDP 성장률이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늘어나는 물동량도 저는 충분히 좀 일정 부분 그러니까 약간 미국의 경기 위축
가능성, 위축에 따른 물동량 감소를 좀 상쇄시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꼭 물동량이 경기에 연관성은 있지만 뭐 예를 들어서 뭐 공급망 재편성,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변화되는 부분들 감안한다라면 갑자기 저는 경기 침체가 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물론 연말 가봐야지 알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해운업에 뭐 불황이 올 가능성은 제한적이다. 그리고 예전하고 다르게 지금 주요 해운사들이 해운업체들은 약간 동맹을 해가지고 하는 게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예전보다는 좀 많이 좀 저가 덤핑 이런 부분들은 예전보다 많이 없어졌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급격히 해운 산업이 위축되지는 않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또 최근에 보면은 조선주들의 흐름이 좋거든요. 네, 그렇죠. 네, 해운사들이 이제 노후 선박을 이제 많이 이제 없애고 또 신규로 건조를 좀 많이 하기 때문에 조선사들이 이 수혜를 입을 수 있다라고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유조선 같은 경우는 한 척당 금액이 한 1억 3천만 달러 정도 하고요. LNG선은 2억 달러가 조금 안 되는데 컨테이너선 같은 경우는 한 1억 7천만 달러 정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컨테이너선도 꽤 비싸네요. 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컨테이너선이 되게 좀 비싸게 건조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또 조선사들은 또 새로운 먹을거리로 좀 인식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LNG선 끝나면 뭐가 있냐, 수주 절벽 아니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것을 우려를 불식시켜주는 이슈들이 계속 나오고 있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최근에 보면 덴마크 머크사라든지 독일 하파그로이드 등이 글로벌 해운사들이 컨테이너 발주를 계속 늘리고 있고 좀 준비 중에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은 컨테이너 수주를 하지 않았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 관련된 수주 소식이 계속 좀 나오고 있고요. 또 이러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 그게 우리나라 영향이 별로 없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지만 미국이 한 2달 전인가요? 3달 전에 중국에서 배 만드는 거 이거 좀 문제 있다 그런 얘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해운사들이 중국보다는 웬만해서는 또 다른 국가를 선택하려고 하는데 배를 만들 수 있는 국가는 중국, 한국, 일본밖에 없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들이 좀 기대감을 좀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MRO 시장. 그러니까 해군 관련돼서 정비라든지 이 시장인데 이게 이제 미국 같은 경우 20조라고 하고요. 전 세계에서 규모는 한 80조 정도 규모를 차지한다고 하는데 영국이 이제 분석한 내용을 보니까 향후 10년간 세계 특수선 시장 규모가 1조 달러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10년 동안 1조 달러의 규모의 어떤 발주가 있을 거라는 전망도 있었고요. 네. 그리고 이 중에서 이제 우리나라가 공략 가능한 잠수함이라든지 수산함 같은 경우가 2,330억 달러 정도면은 거의 300조 정도 시장이기 때문에 물론 이걸 다 가져올 수 있다라는 건 아니지만 이러한 부분들도 충분히 새로운 먹을거리의 어떤 기회로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그룹이 최근에 이제 미국의 조선사를 하나 인수했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미국의 이제 MRO 시장에 참여하려면 존슨법 때문에 미국 기업만 그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이런 기업을 인수를 하면서 그런 부분들 좀 공략을 좀 시도하고 있다는 부분들도 전 조선주들이 최근에 주가 상승이 단순하게 실적 기대감만 반영되었다기보다는 새로운 성장 모멘텀, 뭐 컨테이너선이라든지 MRO 시장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도 충분히 반영되면서 움직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하긴 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해운사들이 돈을 잘 버니까 네. 지금 있는 돈 가지고 계속 배를 더 만들려는 욕구들. 그렇죠. 네. 지금 뭐 엄청난 현금을 쌓아놓고 있다고 하니까요. 뭐 예를 들어서 뭐 H&M 같은 경우도 한 10조 원 이상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고 최근에 대한해운 같은 경우도 최근에 배를 매각한 부분들만 하더라도 한 4, 5천억 정도 금액이 되기 때문에 이런 또 현금을 가지고 또 새로 배를 좀 건조를 해서 좀 우위에 좀 있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죠. 왜냐하면 그 환경 규제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뭐 차량 같은 경우는 배기가스 배출하더라도 벌금 내고 운행할 수 있지만
배는 그게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입항은 되지만 그 환경 규제를 충족을 못 시키면 출항 자체를 못 하게 한다고 하니까 네. 이 규제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강하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지금 계속 이제 친환경 선박으로 좀 교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조선사들한테는 하나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해운주도 저희가 이제 좀 공부를 했고요. 그래서 해운주와 조선주 그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그러니까 해운주 같은 경우 좀 투자 기간을 좀 길게 보시는 걸로 이해를 하면 되겠군요.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네. 언제 팔지? 그래서 언제 팔지? 이거 매도에 대한 고민. 네. H&M 같은 경우는 사실은 조금 끌고 가신 전략도 전 나쁘지 않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충분히 지금 분위기에서는 좀 끌고 가신 전략을 가져도 된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뭐 아까 말씀드린 KCTC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이슈에 따라서 움직임이 나오기 때문에 이슈가 나와서 상승을 한다라면 좀 트레이딩 관점에서 좀 짧은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조선주들 말씀드렸는데 저는 하나 엔진 같은 경우 그래서 좀 중장기적으로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일단은 그 국내에서 현대그룹은 현대 자체적으로 엔진을 만들기 때문에 뭐 하나 엔진을 쓸 리는 없겠지만 삼성이라든지 하나오션은 하나 엔진을 쓸 수밖에 없는 거고, 또 이게 수주가 나오고 나면 보통 짧게는 3개월, 길면 한 5개월 정도 텀이 그 기간 텀을 두고 엔진 구매를 한다고 해요. 네. 계약을 맺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지난 3월달, 2월달에 신규 수주한 그 내용들이 아마 한 7월이나 8월 되면은 엔진 계약 쪽으로 좀 소식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도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감안한다라면 하나 엔진 같은 경우 약간 지금 윗꼬리가 나오고 있지만 지금 계속해서 역사적 신고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가격에서도 충분히 모아갈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네, 여기저기서 많이 또 강의도 들어보시고, 그리고 또 기법이라고 하는 것도 많이 또 체크해보시고 적용시켜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좋으십니까? 이거는 저희 클래스반의 강점이 될 겁니다. 네, 섹터 분석을 왜 해야 되고, 그리고 어떤 섹터가 갔었을 때 이를 어떻게 초기에 접근하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방법들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에 따른 키포인트들을 알려드리고요. 김 대표는 이렇게 사업 분석한다. 그리고 또 거기서 종목을 찾는다. 라고 하는 여러 가지 기법들, 그리고 그에 따른 효과들을 충분히 노리실 수 있게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거심 종목까지 같이 스터디를 하시면서 충분히 시장을 끌어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라이브를 충분히 활용하겠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질문들, 그리고 또 매매하시다가 요런 때 참 애매할 텐데 라고 하는 제가 겪었던 부분들 그대로 담고 또 문의가 들어오게 되면 충분히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 클래스반의 강점이 될 겁니다.